오늘은 김선우 시인의 낙화, 첫사랑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보니까 낙화, 꽃이 떨어지는 거죠. 첫사랑, 여기다가 쉼표를 넣었다는 것은 같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네요. 이 시는 첫사랑의 실패를 경험한 한 여인의 정신적 성숙과 깨달음을 표현한 작품이다. 특히 이 시는 시적 화자가 경험하고 있는 결별, 이별의 상황을 낙화의 이미지와 대응시키고 경어체의 사용, 경어체가 뭐냐고 물으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높임말이에요. 높임말의 사용을 통해 결별을 맞이하는 시적 화자의 정서와 의지, 가만 뭔 의지? 이별하는 의지는 아닐 테고, 그죠? 어쨌거나 간에 의지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사랑의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화자의 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등장하는 이별시에서의 화자는 슬픔과 비탄에 빠져 있거나 이별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데 비해 자, 화자는 이별의 상황을 뭐함으로써 수용함으로써 오히려 사랑을 완성하고 정신적 성숙의 기회로 삼고 있다. 요게 여기서 말한 의지가 연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전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가 아찔한 절벽 끝에서 바람의 얼굴로 서성인다면 그대를 부르지 않겠습니다. 옷깃 부둥키며 수선스럽지 않겠습니다. 그대에게 무슨 연유가 있겠거니 내 사랑의 몫으로 그대의 뒷모습을 마지막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손 내밀지 않고 그대를 다 가지겠습니다. 아주 조금만 먼저 바닥에 닿겠습니다. 가장 낮게 엎드린 처마를 끌고 추락하는 그대의 속도를 앞지르겠습니다. 내 생을 사랑하지 않고는 다른 생을 사랑할 수 없음을 늦게 알았습니다. 그대보다 먼저 바닥에다 강보의 아기를 받듯 온몸으로 나를 받겠습니다. 자, 이렇게 1년과 2년 두 개의 연으로 이루어진 작품입니다. 근데 내용이 알듯 하면서 조금 애매해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오로지 내가 최고다 뭐 이런 거야? 이제 이별시 치고는 이라는 어떤 사고, 생각, 발상, 요게 조금 독특한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가 아찔한 절벽 끝에서, 자, 여기서 말하는 그대라고 하는 것은 낙화니까 꽃이겠죠? 그 다음에 첫사랑일 것이고요. 아찔한 절벽 끝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태로운 순간, 내지는 어떤 시련, 갈등의 공간 끝에서 바람의 얼굴로 서성인다면, 그때 바람의 얼굴로 서성이는 것이 좋은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왜? 아찔한 절벽이니까. 일종의 시련, 내면적 갈등으로 서성인다면, 그대를 부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옷깃을 부둥키며 수선스럽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옷깃, 내 옷깃을 부둥킨다? 아니, 이제 그대의 옷깃을 부둥키며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뭐 내 옷깃이라도 상관없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그대에 대한 미련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더더군다나 그대가 아찔한 절벽 끝에서 바람의 얼굴로 서성인다면 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에 의해 꽃이 떨어지려는 순간, 그대와 나가 이별하려는 순간, 뭐 이렇게 우리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하나, 않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부정적 서술어죠.
이런 부정적 서술어를 통해서 오히려 이별을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대를 부르지 않겠다, 수선스럽게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은, 시끄럽지 않게 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죠. 그대에게 무슨 까닭, 이유가 있겠거니 내 사랑의 몫으로 그대의 뒷모습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내 사랑의 몫은 뭐겠어요? 그렇지, 내가 그대를 선택한 그 몫으로. 그대가 지금 어떤 상태인데 이별을 선택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별을 선택한 그대의 결정을 수용하는 몫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대의 뒷모습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미리 이제 체크를 해놨는데, 요것과 요 구절을 같이 놓고 보는 게 맞을 듯 싶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이별을 담담하게 수용하는 자세고요. 이거는 어찌 본다면 화자가 그대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대에게 손 내밀지 않고, 이런 뜻이죠. 미련 없이 그대를 다 가지겠다는 것은 진짜 그대를 가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대와 관련한, 그대와 함께했던 기억들을 다 가지겠습니다. 한마디로 그대를 붙잡거나 그대에게 집착하거나 그대를 속박하지 않고 그대에 대한 기억만 가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년은요 이별의 수용과 사랑의 완성에 대한 의지. 2년 보겠습니다. 아주 조금만 먼저 바닥에 닿겠습니다. 자, 꽃이 떨어지고 있어요. 낙화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먼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닥은요, 헌신과 희생의 공간이라고 했는데, 요건 뒤에 끝까지 읽어봐야 이게 왜 헌신이고 이게 왜 희생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그대보다 먼저 바닥에 닿겠다는 의지입니다. 가장 낮게 엎드린 처마를 끌고, 이때 처마는 지붕 위에 있는 처마가 아니에요. 자, 여기서 가장 낮게 엎드렸다는 것이 그대에 대한 존중의 태도라면 이때 처마는 치마예요. 그래서 화자가 여성임을 드러내고 있고요. 추락하는 그대의 속도를 앞지르겠다는 것은 위에 있는 이거죠. 먼저 바닥에 닿겠습니다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부분과 그 다음에 요 부분을 같게 본다면 그대보다 먼저 떨어지겠습니다. 왜? 그것은 그대를 받기 위해서요. 그대에게 떨어지는 그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일종의 뭡니까? 희생적 태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생을 사랑하지 않고는 다른 생을 사랑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알았다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한다면 너무 늦게 알았다는 것은 일종의 반성이죠. 즉 첫사랑이 미숙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야? 내 생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나를 사랑하는 행위가 곧 그대를 사랑하는 행위임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대보다 먼저 바닥에다 강보의 아이를 받듯이 정성스럽게 조심스럽게 온몸으로 나를 받겠습니다. 그렇지. 내 생을 사랑하지 않고는 다른 생을 사랑할 수 없어. 그대를 받기 위해서는 결국 뭐야? 나를 받는 거죠. 즉 그대와 나는 뭐야? 같은 거죠. 하나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구절은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는 자신의 구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연은요 이별을 통해 얻은 깨달음과 그 다음에 정신적 성숙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이 작품의 주제는요 여기에 있네요. 어디? 내 생을 사랑하지 않고는 다른 생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깨달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자유시고요, 서정시고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겠어. 멀티미디어 시는 또 뭐야? 라고 한다면 원래 이 갈래에 멀티미디어 시라는 건 없죠. 이게 우리가 이제 나중에 만들어진 건데 이 작품은 작가가 멀티미디어, 즉 인터넷
옛날엔 PC통신이라고 그랬어요. 그 인터넷망을 통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멀티미디어 시 이렇게 이제 그때 신조어 비슷하게 이름을 붙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첫사랑의 실패를 통해 얻게 된 정신적 성숙이다. 극한 상황을 가정한 후 이에 대한 깨달음과 정신적 성숙을 노래하고 있다. 자, 이거죠. 그대가 아찔한 절벽 끝에서 바람의 얼굴로 서성인다면 이라는 거예요. 요 구절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대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극한 상황을 가정한 후 그대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게 일련의 기본적인 맥락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연으로 넘어갑니다. 이연에서 화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내 생을 사랑하지 않고는 다른 생을 사랑할 수 없음을 늦게 알았습니다. 즉 이별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작품은 이별을 통해 얻게 된 정신적 성숙과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시상전개 방식과 관련해서 하나 더 본다면 아무래도 이거죠. 내 생을 사랑하지 않고는 다른 생을 사랑할 수 없음을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온몸으로 나를 받겠습니다 라는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어찌 보면 주제를 집약하는 구절인데 이 시의 시적 화자는 이별을 통해 내 생을 사랑하지 않고는 다른 생을 사랑할 수 없음을 깨닫고 추락하는 자신을 온몸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이는 곧 다른 사람을 향한 맹목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 맥락에서 온몸으로 나를 받는 행위는 이기적인 자기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이타적 행동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어체를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자, 요 부분이죠. 않겠습니다. 요걸 거예요. 그죠? 일단은 겠습니다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않겠습니다예요. 이런 식으로 부정적 종결어미를 사용하여 이별의 상황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 내밀지 않고 그대를 다 가지겠습니다. 자, 그대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온전히 그대를 다 가지겠다는 표현은 일종의 역설법이 사용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김선우 시인의 낙화, 첫사랑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